안녕하세요. 조한청입니다. 반갑습니다. 엑시텍스에 대한 얘기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곧 시민권을 신청할 계획이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한 지는 이제 4년 정도 됐고요. 몇 년 뒤에 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증여 한국에서겠죠. 약 25억, 한 200만 불 정도 되는 거죠. 수년 뒤에 귀국한다고 가정했을 때 국적 포기세를 계산하는데 그때 한국에 증여받은 아파트 가격도 자선으로 계산돼요. 2 밀리언 기준 금액에 포함이 되는지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네요. 2 밀리언 기준 금액. 아마도 엑시텍스가 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분이죠. 그래서 2 밀리언이라는 게 갖는 의미가 뭔지를 이해하고 질문하신 건데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 0.73 밀리언이 차감되어도 2 밀리언에서 0.73 밀리언을 차감해서 1.2, 1.3 밀리언에 대한 양도세를 국적 포기세로 내야 하는데 걱정이 됩니다. 이 0.73 밀리언이라는 것도 말씀하시는 걸로 보아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데요. 이것도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분이 엑시텍스가 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걱정, 우려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소득세는 미국에서 월급쟁이라서 17만 2천 불을 넘기는 일은 없을 듯합니다. 이거 역시도 엑시텍스가 뭐냐를 따지는 데 있어서 17만 2천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를 갖는 그런 숫자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보고요. 결국은 이분이 궁금하신 거는 내가 이후에 한국에 돌아갈 수도 있는데 지금 재산 현황을 놓고 봤을 때 엑시텍스를 부담하게 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라는 그런 얘기겠죠. 그러면 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엑시텍스라 그러는데 이게 뭐죠? 국적 포기세, 한국어로 말하자면. 그런데 꼭 국적만 포기하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나 우리가 영주권을 포기하건 또는 시민권자로서 시민권을 포기하건 여기에 해당이 될 텐데요. 그게 뭔지를 보면요. 내용은요. 국적을 포기할 경우, 첫 번째, 국적을 포기한다는 것은 시민권을 포기하는 것과 직전 15년을 놓고 봤을 때 내가 영주권자로서 8년 이상 영주권자였던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직전 15년 중에 8년이요. 그렇다면 그리고 이 영주권을 포기할 경우에는 국적 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첫 번째 조건이 그렇고요. 그랬을 경우에 내가 가진 전 재산을 시가평가한다는 얘기죠. 내가 가진 자산을요. 한국에 가지고 있건 미국에 가지고 있건 프랑스, 일본, 영국 어느 나라 전 세계에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있을 경우 이 자산을 시가평가해서요. 그래서 마치 그 자산을 매각한 것으로 간주해 시가가 상승된 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인 거죠. 내가 국적을 포기할 때 시민권 또는 8년 이상 영주권을 포기할 때 전 재산, 내가 가진 전 재산을 시가평가해서 그 시가 상승분에 대해서는 비록 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as if I sold, 이죠? 내가 팔았다라는 것으로 간주해서 그 차액에 대해서 양도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그런 성격인 거죠. 그럼 이게 모든 이들에게 다 해당이 되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고요.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냐면 특정한 미국인,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이걸 covered expat이라고 부르는데요.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느냐. 앞서 시민권 그리고 8년 이상 영주권을 얘기했죠. 이런 사람으로서 이 셋 중에 하나만 충족을 하면 된다는 거죠. 200만 불 순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죠? 내가 가진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가액이 200만 불 이상인 경우 또는 나의 직전 5년치의 평균 소득세가 17만 2천 불 이상인 경우. 앞서 이분이 17만 2천 불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한낱 월급쟁이라서 17만 2천을 넘길 일이 없다는 것은 이 조건 중에 200만 불 자산을 내가 넘기면 엑시텍스에 적용을 받을 것이고 그러나 내가 17만 2천 불이라고 하는 소득세 기준을 넘을 가능성은 없을 테니 아마도 자산 기준만 내가 200만 불 안 넘으면 될 거예요 라는 이런 차원의 얘기였었던 거겠죠. 아무튼 그래서 covered expat이어야 되는데 시민권 포기하고 영주권 8년 이상 보유한 사람으로서 포기할 때 200만 불 순자산이거나 또는 17만 2천 불 이상의 5년 평균 소득세 이거나 직전 5년 사이에 세금 신고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 뭐 이건 아니겠죠. 다 지킨 경우일 테니 결국은 이 두 가지인데 그 중에서도 사실 따지고 보면
소득세를 17만 2천 불 평균 5년 동안 냈다라는 얘기는 고소득이잖아요. 굉장히 고소득일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런 경우에는 200만 불 순자산이 아마도 넘겠죠. 그러니 이 200만 불 순자산이 넘는지가 프랙티컬하게는 보자면 그 엑시텍스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겠죠. 왜냐하면 17만 2천 불 넘으면 아마도 200만 불 넘을 테니까 그에 반해 200만 불 넘더라도 이 소득세를 17만 2천 이하로 내는 경우도 또한 많을 테니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200만 불 순자산이겠죠. 자, 그러면 내가 이와 같은 커버드 엑스팻에 해당이 되면 내 자산을 모두 시가평가해서 전 세계 자산을요. 그래서 마치 이걸 판매한 것처럼 간주해서 비록 내가 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배경은 왜 이런 게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요. 우리가 부동산을 소유하건 주식을 소유하건 이 자산이 가치가 올라가더라도 우리가 양도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 인컴 레커그니션, 실제 양도세를 부과하는 이벤트는 발생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분을 포기할 때 마치 이 이벤트가 발생했다라고 간주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요. 이런 거겠죠. 이 법이 있는 이유는 오케이. 당신이 미국 신분을 포기하는 거 좋아. 그렇게 해서 뭐 안녕히 가세요. 그런데 당신이 미국 사람인 동안에 쌓은 부는 미국인으로서의 어떤 프리빌리지를 가지고 일구어낼 수 있었던 그런 부이기 때문에 그만큼 일군 부에 대해서는 소득세 내세요. 그래야 미국 정부는 국적 포기하는 것을 받아들여 줄 겁니다. 라는 이런 자신만만한 해석이 그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생각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못하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어쨌거나 내용은 그렇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월드와이드 텍세이션이잖아요. 우리가 특히나 이런 경우가 많죠.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그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면 이게 만약에 내가 미국 사람이 아니면 이 자산의 가치 상승을 내가 매각했을 때 부담하는 세금은 미국 정부에는 부담하지 않게 되겠죠. 예컨대 내가 미국인이 아닌 한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국인으로서 한국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이 자산 가치가 올라가서 매각한다면 적어도 미국에는 과세 권한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미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에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 상승에 대해서도 나는 이걸 팔았을 때 양도세를 부담하게 되잖아요. 미국에다가. 그러니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 내가 국적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길 수 있는데 미국 정부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다 라고 해서 그와 같은 생각을 한다는 걸 충분히 알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자산이 있건 당신의 그 시가의 상승분에 대해서는 과세하겠다. 그래야만 국적 포기를 허락하겠다라는 그런 컨셉인 거죠. 이 법이요. 2008년도 때 현행법으로 확정이 됐거든요. 그래서인지 이때 시점에요. 이 미국 시민권 포기하는 그 비율이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 국적 포기세가 관심을 받았다라는 걸로 볼 수 있겠고요. 가장 유명한 사례 중에 하나가 있어요. 엑시텍스와 관련해서. 뭐냐면 지금도 이 기사를 찾아보면 많이 나오는데요. 에드와르도 세버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 페이스북의 그 코파운더, 4명의 코파운더 중에 한 명이었는데 여기 보시면 페이스북 빌리어네어가 에드와르도가 있는데 리나운스 했다는 거죠. 미국 시민권을요. 그리고 이 주식을 퍼블릭으로 가기 전에 이 상장사가 되기 전에 팔았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게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줄일 것이다 라는 얘기가 기사로 나왔었던 거죠. 배경은 뭐였냐면요. 이 에드와르도 세버린이라는 사람이 2%를 가지고 있는 이 페이스북 코파운더 4명 중에 한 명이었었는데 이 사람이 뭐 브라질 원래 국적자였었고요. 미국 시민권자이기도 했는데 2011년도에 미국 시민권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요. 페이스북은 상장이 됐죠. 상장 이후에 뭐 아마 당연히 아시겠습니다만 어마어마하게 가치가 올라갔고요. 그래서 당시에 이 사람들이 얘기를 했었던 것이 이 에드와르도 세버린이라는 사람이 페이스북의 주식을 갖고 있는데 이 주식이 상장이 되기 전에 국적을 포기함으로써 이 주식을 나중에 매각하더라도 미국 정부에서 과세되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취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즉, 이 사람이 미국 사람이라고 하면요. 주식을 매각했을 때 어디에서 매각하건 간에 미국 정부에서 과세가 되는데 그러나 이 사람은 브라질 국적도 또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국적을 포기하게 되면 브라질 국적만 남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나중에 이 브라질 국적자로서 페이스북 주식을 팔게 되면 미국에서는 과세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을
노리고자 국적을 포기했는데 이에 대해 엑시텍스가 부과가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엑시텍스라고 하는 것은 이 포기 시점에서의 시가에서 그 차액만큼이 과세가 되는데, 알다시피 우리가 상장이 되면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죠. 그래서 실제 이 사람이 2011년도에 엑시텍스의 부과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양도가액은 퍼블릭 되고 나서, 상장사가 되고 나서 매각했을 때 얻어들었을 그 캐피탈 게인보다 훨씬 더 낮았을 거다라고 예상하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 논쟁이 많이 붙었었던 거죠, 당시에. 이 fair share of tax를, 그러니까 정당한 금액의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회피하기 위한 그런 수작이었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에 반해 아니 당연히 현행법을 그에게 가장 유리하게 적용한 것이지 이건 욕먹을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었던 그런 뉴스였습니다. 아무튼 엑시텍스를 둘러싼 굉장히 유명한 스캔들 내지는 뉴스였었는데요. 자, 이게 엑시텍스의 내용이에요. 결국은 시가평가를 한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 같은 이 한국계 영주권자, 이민자로서 궁금한 것들이 가끔 저희 이제 실무를 하다 보면 나오는데요. 그걸 좀 다루면, 자, 영주권자가 되면요, 시가평가를 해요. 영주권자로서 내가 8년 더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포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시가평가를 하는 건데, 이 시가평가에 있어서의 원가가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 내가 오래전에 한 30년 전에 한국에서 어떤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그리고 나는 영주권을 지난 10년 전에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영주권 받기 20년 전부터 이 자산을 취득한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 10년이 지난 오늘, 영주권 취득하고 나서 10년이 지난 오늘 포기한다고 치죠. 그러면 나는 이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이 엑시텍스,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텐데, 이게 그렇다면 지금 오늘의 시가 대비 원가를 뭘로 보냐라는 거죠. 내가 역사적으로 그걸 취득했던 30년 전에 취득가액이냐, 아니면 10년 전에 내가 영주권을 취득할 당시의 시가를 원가로 보느냐라는 질문인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는데요. 답은 뭘까요? 다행히도 이 세법, 이건 877조인데요. 거기에 내용이 나오기를 이 경우에는 두 번째, 즉 내가 영주권자가 되는 시점에서의 시가를 원가로 봐준다라고 합니다. 최악의 경우는 피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궁금한 여러 질문 중에 하나가요. 엑시텍스 중에는요, 방금 얘기한 이와 같은 양도소득세, 자산의 시가평가 말고 IRA 있잖아요. 내가 지금 은퇴연금,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죠. 거기에 쌓여있는 금액, 또는요, 회사의 연금 등도 있어요. 무슨 Deferred Compensation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회사에서 퇴직금을 이렇게 쌓아주는 그런 성격인데요. 이런 것들은 다 지금 당장 과세가 안 되고 나중에 내가 그걸 받을 때 디퍼해서 나중에 찾을 때 과세가 되는 건데, 내가 국적을 포기하면 내가 과세가 안 되잖아요. 그 누적액에 대해서 과세를 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적용되는 룰은요, IRA와 회사연금과 같은 그런 것들은 그때 당시 포기 시점에 마치 실현된 것으로 간주해서 단 페널티는 안 붙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소득세는 그때 시점에 붙는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요, 자주 또 묻는 질문으로, 엑시텍스라는 것이 지금은 양도소득세, 그 다음에 IRA나 회사연금과 같은 이런 것들도 다 결국은 소득의 인식과 관련된 소득세 얘기인데, 이거 말고 평생 동안 꼬리표가 따라붙는 증여상속세에 관련된 아주 안 좋은 규정도 있다는데 라는 내용도 있거든요. 이건 답은 yes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많은 분들이 엑시텍스를 얘기하면서 앞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소득세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 더 어떻게 보면 더 무시무시한 이 증여상속세도 있다라는 것, 두 번째 질문으로 다루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라는 건 이따가 요 첫 번째 질문이 끝나고 나서 다루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요. 소득세와 관련해서 어차피 내가 커버드 엑스팻이 돼서 이렇게 시가평가를 해서 양도세를 내야 된다라는 상황인데, 그러면 나는 이거를 빼도 박도 못하는 거냐라고 우려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아라 라는 건데요. 가장 중요한 키 텍스 플래닝은 뭐냐? 내가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포기할 때 커버드 엑스팻이 안 되면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엑시텍스의 부과를 받는 대상이 되려면은 커버드 엑스팻이어야 하는데, 내가 커버드 엑스팻이 아니라면 결국 그 말은 나는 엑시텍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커버드 엑스팻에서 빠질 수 있다라는 게 주된 컨셉이 될 것이고요. 텍스 플래닝에 있어서. 그 전에 일단 내가 만약에 커버드 엑스팻이 된다 하더라도요, 내 양도 소득이 있죠. 내 월드와이드 자산을 시가평가했을 때 마치 판매한 것처럼 간주한다고 했을 때 72만 불까지에 대해서는요,
양도소득에서 빼줍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은 여유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커버드 엑스펜스에서 빠지기 위한 방법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요. 결국은 200만 불이잖아요. 200만 불 순자산을 낮추면 되는데요. 우리가 종종 활용하는 방법으로서 국적을 포기하기 전에 증여를 완료한다는 거죠. 내가 미국 사람으로서, 미국 거주자로서 증여를 진행을 하면요. 그렇게 되면 결국 내 자산을, 내가 소유한 내 순자산을 200만 불 밑으로 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먼저 플래닝을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 내가 국적 포기하기 3년 그 프레임을 놓고 봤을 때 그 직전에 증여를 했을 경우에는 이거는 국적 포기 관점에서는요, 증여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니까요. 그런 면에서는 시간을 두고, 말하자면 시간을 길게 잡고 3년보다 그 과거에 증여를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관련해서는 이 트러스트의 활용이라는 것도 있어요. 결국은 내가 누군가에게 직접 증여를 함으로써 200만 불을 줄이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러자니 너무 아까울 수도 있잖아요. 또는 뭐 내가 자식에게 증여하는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자식들이 뭐 최종적으로는 내 자산을 증여받고 상속받는 그런 대상인 건 맞지만 지금 당장 그대로 다 주기에는 애들이 뭐 버릇 나빠질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을 테니 이걸 내가 그냥 증여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데 난 그건 안 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한다면 irrevocable trust, 취소 불능 트러스트를 설립해서요. 그쪽으로 나의 자산의 소유권을 옮김으로써 이 내가 가진 순자산 가액을 낮추는데 활용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또한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이건 조금 테크니컬한 부분이라서 어려운데 영주권자의 경우요. 영주권자의 경우는 시민권자는 아니고요. 포기할 때 특별한 전략이 가능합니다. 아주 제가 뭐 자세하게 테크니컬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간단하게는요. 내가 거주자라는 것이 증여세법상 거주자의 기준과 소득세법상의 거주자의 기준이 다릅니다. 그리고 소득세법상의 어떤 기준이 좀 더 말하자면 포괄적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내가 미국을 떠나서 산다라고 쳐요. 그랬을 때 증여상속세법상으로는 나의 어떤 domicile이라고 하는데요. 뭐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고 내가 증여세법상으로는 비거주자 신분을 만들 수 있고요. 그럼에도 소득세법상으로는 거주자를 유지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증여상속세법상 비거주자가 되면요. 나의 자산을 누군가에게 증여할 때요. 미국에 있는 자산이 아니면 미국 정부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더 얘기하면 정말 복잡해질 것 같은데 증여상속세법상 비거주자 신분을 내가 만들고 그리고 그때 내가 이 자산을 가진 미국에서의 자산을 해외 자산으로 컨버트를 한 다음에 증여를 진행함으로써 실제 나의 순자산 가액을 낮추는 그런 방법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만 불이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때 소득세법상 이 엑스텍스가 될 수 있도록 나의 이 실제 영주권을 포기하는 그런 단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다소 좀 기술적인 내용입니다만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엑시텍스, 우리가 얘기하는 이 시가평가에 따른 과세를 피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앞서 궁금해하신 분도 뭐 200만 불이 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117만 2천 불 뭐 소득세 이런 것들 다 중요한 부분이 될 수는 있겠으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내가 커버드 엑스펜스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200만 불 이하로 자산을 떨어뜨릴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고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